안녕하세요. 강박자동차 채널입니다. 오늘은 수소차 내구성 대형 상용차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상용차는 15톤 이상 적재 하중을 싣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영업용 차량을 말하며 통상 차량 총 중량은 40톤 규모가 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용 차량이다 보니 일반 승용차에 비해 누적 운행거리가 상당히 길어서 통상 대형 트럭의 경우 5년 내 100만 킬로 이상을 주행합니다. 또한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하기 때문에 최대 부하의 가혹한 운전 조건에서 운행됩니다. 따라서 대형 상용차는 차량의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 출력 및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이나 변속기 등의 파워트레인도 최대한 검증된 기술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가 쏟아져 나오는 승용차 분야와는 달리 대형 상용차 분야, 특히 대형 트럭들은 아직까지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디젤 엔진을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대형 상용차 시장은 승용차 시장과는 다르게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과 미국 브랜드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뢰성과 폭넓은 서비스망을 갖춘 브랜드들입니다. 세계의 대형 상용 트럭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15톤 이상 클래스 A이신 트럭이 약 400만 대 운행되고 있으며 연간 23만 대 시장 규모로서 육상 물류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형 트럭들은 본닛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컨벤셔널 타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장거리 운전이 많고 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미국 상황에서 승차감과 안정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트럭 제조사는 1942년 설립된 프라이트 라이너로서 북미 대형 트럭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1902년 설립된 인터내셔널이 15%, 1912년에 설립된 캐노스가 1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EU에는 현재 620만 대 대형 상용 트럭이 운행 중이며 EU 내 육상 물류의 7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판매량은 프랑스가 약 5만 5천 대, 영국이 4만 8천 대 수준입니다. 유럽에서는 도로가 좁고 오래된 도시를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트럭의 규격 제한이 엄격해서 회전 반경이 좁고 협소한 지역에서 운전이 용이한 운전석이 엔진 위에 올라 있는 캡 오버 타입이 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대형 트럭 시장은 다임러 트럭이 15%, 1928년 설립된 볼보 트럭이 15%, 1758년 설립된 독일 마한 트럭이 14%, 1891년 설립된 스카니아가 13% 등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형 상용차도 시간의 문제이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17%는 도로 운송에서 발생되고 있고 그중 3분의 1인 2.1 기가톤이 대형 상용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대형 트럭은 전체 트럭 시장에서 14%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동거리는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U 배출가스 규정에 의하면 대형 트럭은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합니다. 또한 런던, 파리 등 대부분 도시에서 대형 트럭의 도시내 진입을 제한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로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도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2030년 대형 상용차의 30% 이상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 외에도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존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만든 탄소 중립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탄소 중립 연료 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리고 효율이 낮지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차량이 케이블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 주행하는 케이블 전기차 기술입니다. 일종의 전차와 같은 형태로서 케이블 인프라가 설치된 곳만 주행이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대형 상용차의 장거리 주행, 높은 화물 적재량 등 혹독한 주행 환경에서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 출력 및 주행거리가 낮아서 수소차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볼보 등이 전기 트럭을 선보이면서 전기차 트럭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처음 공개된 테슬라 세미트럭은 비록 양산 일정이 연기됐지만 성능 사용이 파격적입니다. 세미트럭은 최대 주행거리 480km와 800km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는데 판매 가격은 2억 원 안팎을 제시했습니다. 1.5메가와트급 메가차저를 활용한 급속 충전 시 30분 충전으로 64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형 상용차의 경우 배터리 충전 시간이 길어 상업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테슬라가 메가차저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글로벌 대형 상용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볼보 트럭이 2021년 유럽에서 대형 전기 트럭 3종을 출시하며 화물 운송 시장의 전동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형 트럭들은 540kWh의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일회 충전 시 3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총 중량은 44톤에 달하며 최대 출력은 490kW입니다. 다임러 자회사인 미국 최대 트럭 메이커 프라이트라이너도 2021년 전기 트럭을 공개했습니다. 하루 150마일 이하로 운행하는 로컬 배달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550kWh 배터리를 탑재해 약 400km를 주행합니다. 90분 충전할 경우 32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수소 트럭은 수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수소 트럭 기술 개발 수준과 내구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현대차와 도요타가 승용 수소차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대형차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 대형 트럭 엑시언트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2020년 스위스로 수출하는 등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에 2023년부터 수소 트럭을 공급해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2020년 대형 수소 트럭 공동 개발 및 주행 실증을 통한 실용화 추진 계획을 세우고 미국 대형 트럭 메이커인 캐너스와 공동 개발한 수소 트럭 시제품을 LA에서 실증하는 등 미국 대륙 횡단용 대형 수소 트럭을 개발하여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임러 트럭은 2020년 볼보 그룹과 트럭용 수소 연료전지 합작사를 설립했고 최대 1000km 주행이 가능한 수소 트럭 벤즈 젠 H2 컨셉 트럭을 공개하며 본격적으로 수소 상용차 부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 상용차 시장을 두고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기차와의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적용 기술이 단순해서 배터리 가격과 단위 출력, 충전 시간 단축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지만 이 기술들은 승용차 부분 전기차 시장 규모와 연계돼 있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수소차는 기술 난이도가 있어 복잡하기 때문에 연료전지 승용차 기술을 대형 상용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술 혁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연료전지 내구성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승용차 부분 수소차는 15만 km 내구를 보장했는데 대형 상용차 부분에서는 최소한 100만 km 내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운행 조건은 고부하 연속 운전으로 훨씬 더 가혹합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팹 연료전지는 저온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시동과 부하 변동에 효율적으로 반응하지만 가격 경쟁력과 내구성에 있어서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운전 조건에 따라 고온 운전, 저가습 운전 등으로 부품 열애가 발생하면서 성능 저하와 수명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대형 상용 수소차는 승용 수소차에 비해 더 많은 전기 발생량을 요구하고 운행 시간이 길어 수명 저하가 상대적으로 빠른 구조입니다. 더 높은 열이 발생하고 생성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물을 적기에 배출해야 하는 등 부품 내구성에는 더 가혹한 조건입니다. 특히 백금 촉매는 나노 입자 형태로 지지하는 탄소 담지체의 계속되는 작동과 멈춤 과정에서 부식 및 산화로 촉매층이 무너져 내려 촉매 활성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형 상용차는 탄소 중립 정책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친환경차로 전환됨에 있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영역입니다. 기술 난이도와 충전 인프라 측면에서 전기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던 수소차가 대형 상용차 분야에서는 기술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 내구성 향상 등 더 많은 기술 개발이 요구됩니다. 대형 상용차 부분의 전기차 진출은 수소차 기술 개발 혁신에도 자극제가 되어 마지막 영역으로 남은 대형 상용차 친환경차 전환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